안녕하세요. 그림 읽기입니다. 참 우울한 한 주입니다. 갈무리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만평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신문 그림창의 서상균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까만 리본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의 뜻이겠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비고들에 대한 구성원 전체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제일 왼쪽부터 물에 잠긴 차량과 비오는 가운데 무너지는 산이 보입니다. 14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침수의 희생자분들을 애도하는 리본입니다. 이 사건, 임시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넘쳤고 차량이 통행하는 지하차도가 잠겼습니다. 제방은 규정보다 3m나 낮았다고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있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엉뚱한 터널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허위보고라고 하고 사고 후 한참이나 나타난 도지사는 조문하러 가서 헛소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완벽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자, 다음 칸 리본은 아래에 군인들이 쓰는 모자가 덩그러니 놓여있고 안전무시 수색 투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러 간 해병대 장병 한 분이 급류에 휘말려 순직했는데 그런 위험한 수색 작업에 나가면서 구명조끼도 안 입혔다고 합니다. 아니, 구명조끼 비싼가요? 급류에 수색 작업 나가는데 어떻게 구명조끼 하나 안 걸치고 내보낼 수가 있나요? 피해 장병 부모님들의 오열하는 모습이 정말 참담하고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자, 세 번째 칸 교탁과 칠판이 있고 칠판에는 갑질, 폭행, 교권 추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초초등학교에서 임용 2년차의 젊은 교사 한 분이 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는 이분이 어떤 덜 떨어진 지새끼밖에 모르는 학부모들한테 이래저래 시달렸고 고통을 호소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밝혀진 게 없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문 앞에 찾아가서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권의 추락과 그 과정에 교사들을 향해 자행되는 갑질에 대해 그 심각성을 암묵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교육개혁을 하려면 알지도 못하는 수능 문제 건드리는 것보다 이런 일이 더 시급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 사이에 서상균 화백님은 슬플 비자를 박아놓고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듯 슬플 비자가 쏟아져 내리는 현실을 풍자하는 그림입니다. 자, 다음은 굿모닝 충청 설아백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자, 이게 지금 하늘나라인데 자, 여기 핸들을 잡고 있는 버스 기사님과 뒤에 여러분이 계세요. 오송 지하차도에서 이번 수해로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분들이 뒤따라온 젊은 해병대 장병을 보면서 군인이 왜 여기 왔냐고 안타까운 짓고 있습니다. 자, 젊은 병사는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장병이죠. 다음 컷에서는 학교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교사분이고 역시 수해 피해자분들과 방금 봤던 장병이 같이 선생님은 왜?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컷에서 이들이 다 같이 물에 흠뻑 젖고 찢긴 한 권의 책이 하늘나라에 올라온 걸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헌법 전서입니다.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게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들 뭐 어쩔 수 있겠어? 따위의 말을 하는 권력자는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말 문제가 아니라 위헌을 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평은 이번 수해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드러난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헌법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일지도 모른다는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꼭지 그림, 윤석열 대통령이 병기에 앉아서 헌법 전서를 푹푹 찍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자, 비 피해가 심각한데 외교 일정을 연장하고 우크라이나에 왜 가냐는 질문에 대해 서울에 뛰어간들 뭐가 달라졌겠냐는 대통령실의 입장. 자, 이거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 만평입니다. 인물들의 가증스러운 표정의 아주 재밌는 그림입니다. 집중 후 안타까운 참사. 자, 그런데 이후에 정부 대응이 이 비극의 활용 점정을 찍는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관련 정부기관들의 눈치보기 책임 떠넘기기가 구역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신고를 받은 소방청과 교통통제도 하지 않고 엉뚱한 데 출동했다고 허위보도한 경찰, 수사나 내사도 머뭇거리면서 어째 조용합니다. 충북도청은 미호강이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방당국을 거쳐서 청주시 당직실에 전파됐으나 충북도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않았다라고 소방청과 청주시의 책임을 떠넘기는 투고요. 청주시는 사고 현장인 궁평 2지하차도는 지방도라서 충북도가 관리 주체라 시는 주민대피 방송과 재난 문자 발송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또 도청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요.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호천 임시제방 발주처인 행정복합도시 건설청, 일명 행복청은 미호천의 범람 위험을 청주시와 충북도에 6차례나 알렸으나 조처가 없었다라고 또 시청하고 도청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역시 같은 김용민 화백의 다른 만평을 보시면 이명박이 보트를 타고 달리고 있고 그 뒤에 김기현 대표가 되살렸다라고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감사 자료를 들고 나와서 이번 수해 사태가 4대강 사업을 중단한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또 전 정권을 탓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뭄도 4대강 중단 탓, 홍수도 4대강 중단 탓. 그러면 4대강 사업을 중단해가지고 물이 넘친다는 소리예요. 모자란다는 소리예요.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책임 회피와 전가가 난무하는 상황에 충북도지사의 헛소리가 또 진상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분들 빈소에 가서 현장에 일찍 갔어도 바뀔 것이 없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 사람 구설수의 왕이죠. 이분의 화려한 이력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민주당에서 3선인가 4선하고 장관까지 하다가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가고 어느 날 갑자기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증서를 반납을 해요. 아니, 그걸 왜 반납을 하지?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캠프로 들어갑니다. 진짜 웃기죠? 아니,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증서가 있으면 국민의힘은 안 받아주나? 그리고 자기 인생에 아무 상관없는 충북도지사 선거에 공천을 받고 도지사가 된 이후 1년 동안 아주 같은 말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자, 윤 대통령 대일 저자세 외교에 대해서는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그리고 제천에 산불 났을 때 술 처먹다 언론에 걸려가지고 얼굴 벌건 사진까지 있는데 물만 마셨다라고 거짓말했고요. 얼마 전에는 학생들 기숙사에 방문해서 학생들이 2,700원짜리 급식 먹는데 거기 앉아서 지 혼자 28,000원짜리 도시락을 까먹다가 욕을 처먹었죠. 진짜 전형적인 거짓말쟁이의 아첨꾼, 다시는 보기 싫은 끔찍한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빈소에서 내가 가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말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틀 전 대통령이 한 말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수해 보고를 받고도 우크라이나 행을 단행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지금 당장 서울로 뛰어간다고 상황이 바뀌겠나? 이거였잖아요. 자, 그림은 대통령과 김영환 도지사의 이 무책임한 발언을 지금 당장 책임을 묻는다고 무정부 상태가 바뀌겠나라고 바꿔놨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들의 본심인지도 모른다는 뜻이겠죠. 진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의 꼴이 한심하고 답답하다 보니까 그제는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상위 검색어로 올랐죠. 그런데 지금 이 난리가 무정부 상태는 아니라고 반문하는 만평도 있습니다. 장도리 사이트 박순찬 화백님 만평입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시면 비가 와서 난리가 난 세상, 버스에서 SOS 신호가 나부낍니다. 근데 슈퍼 히어로가 하나 고속도로를 휘어서 들고 날아가고 있어요. 와, 가슴에 오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죠. 근데 도로 위에는 웬 아주머니가 앉아서 무정부라니 이렇게 든든한 정부가 또 어디 있다고 라고 하시면서 편안히 계시네요. 자, 김건희 일가의 땅으로 휘어진 양평 서울 고속도로 계획에 대한 의혹을 국토부와 여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변명 중입니다.
도로 위에 앉아서 정부의 떠받드는 서비스에 흡족한 이분은 대통령의 장모이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신 최은순 씨 같죠? 수해 뉴스 때문에 양평 김건희 라인 게이트가 슬그머니 가라앉을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요즘 양평 군 내를 돌면서 김건희 일가땅 근처 강상면 변경안을 설득하고 있는 양평군 공무원 A 국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놀라운 행적이 기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 피고인이랍니다. 공흥지구는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가 아파트를 개발한 곳이고 특혜 의혹이 있었죠. 근데 당시 아파트 개발이 지연된 일이 있었는데 최은순 씨 개발 회사가 연장 신청서를 안 냈대요. 이거 안 내면 연장도 안 될 뿐더러 개발 허가까지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근데 당시 이 A씨가 알아서 1년 8개월 연장을 해주고 이 과정에서 공문서까지 위조합니다. 이 엄청난 찾아가는 서비스 최은순, 김건희 씨 일가한테는 진짜 든든한 정부죠. 그런데 이게 경기도 감사에 걸려가지고 허위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이 A씨가 고발 기소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형사 기소되면은 해당 관청에 의해서 직무 정지, 징계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전진성 군수가 작년 7월 1일 날 취임하고 6일 만에 징계는커녕 오히려 이 A씨를 국장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A씨가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휘는 그 변경안을 제안했고 지금은 양평 군내를 돌면서 이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분이 군수를 3번이나 한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의 오른팔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김선교 전 의원은 당시 여주지검장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이 되신 그분과 아주 가깝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고 있죠. 정말 정부에 찾아가는 서비스 대단하네요. 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사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에서 구속됐다고 합니다. 막 죽어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리고 여경 4명한테 끌려갔다고 하죠. 이번 양평 고속도로와는 상관없어요. 300억대 통장 잔고를 위조해서 야 진짜 간도 커. 사문서 위조 혐의로 1년 받으셨고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냥 잡범 취급을 한 거죠. 위조한 통장은 사기에 이용된 게 뻔한데 앞으로 더 들여다봐야 될 문제죠. 이분은 이미 요양원 차려놓고 부정수급한 문제로 감옥에 한번 가셨다가 보석됐고요.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사는지.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는 이제 가만히 있으려나? 자, 대통령님이 또 쫓겨나서 호텔에서 주무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이 이제 등살에 못 이겨서 혹시 장모를 사면이라도 시켜주면 어떡하죠? 야, 그럼 엄청난 충격인데. 자,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 윤석열 대통령님의 편안한 주말을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